자, 이어서 16번부터 한번 봅시다.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꼴이네. 그럼 뭐 의심? 우기의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함수, 기함수 의심. 알겠죠? 그래서 얘를 2배로 바꾸는 순간 요거란 말입니다. 0부터 3까지.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세 개 밑줄 건 거 세 개 중에서 홀함수, 기함수는 날라갑니다. 그래서 얘 날라가고 6x 제곱 플러스 1만 남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2에다가 2x 세제곱 플러스 x 0부터 2까지 그러면은 16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요. 36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항이 양수다, 그리고 등비수열이다 라고 한다면 an을 ar의 n-1승 그와 동시에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r도 공비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모든 항이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주어진 정보를 a와 r로만 표현해야 되는데 얘는 ar 제곱 곱하기 ar 4제곱 그 다음에 2ar 6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부터 하자. a 제곱 r 6승 그 다음 2ar 6승이 되는데 r은 0이 아니니까 다 날릴 수 있고요. a도 0이 아니니까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2다 라는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었네요. 그 다음 요 놈도 다 표현하면 ar의 7제곱 ar의 8제곱 이거는 ar의 6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a 다 날려주고 r 6승도 날려주면 r 플러스 r 제곱은 6이다라는 것. 그럼 r 제곱 플러스 r 빼기 6은 0이니까 r 빼기 2 r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그럼 r도 양수라고 했지. 그래서 r은 2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3을 구해라라는 것은 ar의 제곱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2 곱하기 4 최종 답은 8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나왔다. 자, 역함수 존재한다. 3차 함수가 나왔고요. 다항 함수가 나왔고 역함수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들. 증가한다. 증가함수다. 전구간 증가함수다. 혹은 전구간 감소함수다. 자, 그 다음 극값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극값이 없다. 사실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뭡니까? 1대1 대응이다. 이 말들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가장 쉽게 다가가는 방법. 극값이 없다라는 것. 자, f'x는 3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3a 이렇게 표현했을 때 는 0을 한다는 것은 이 방정식을 세웠다는 것은 극값을 한번 찾아볼게 라는 생각이거든. 근데 극값이 없다라는 거 중요하죠.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허근이거나 아니면 뭐 중근이거나 중근이면 f'x는 0의 근은 있는 거지만 부호 변화가 없는 겁니다. f'x의 부호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증가와 감소의 형태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거나 중근이거나 그런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는 4분의 d를 썼을 때 4a 제곱 빼기 9a가 됩니다.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0 이상 a가 0 이상 4분의 9 이하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a의 최소값은 0이고요. a의 최대값은 4분의 9가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했을 때 4분의 9 거기다가 36이 곱해진다는 것. 이렇게 8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사실 뭐 m과 라지 m과 스몰 m 이 값들 중에서 0이 한 개 나오면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꼭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선 잘못된 거는 없어 보여요. 네,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도형의 성질을 좀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했을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보조선 그어놓은 형태를 보면 얘가 이제 문제에서 그어진 형태를 보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사인 법칙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부터 딱 바라보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네. 개꿀딱이네.
그러면 최종 목적 이 삼각형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의 각의 크기 이제 삼각비를 아는 게 좀 중요할 텐데 여기 각을 좀 세타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각에 대한 삼각비를 찾는다면 마주보는 두 각이 한 180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여기 파이 빼기 세타 요 각에 대한 삼각비도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요 세타에 대한 삼각비를 찾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 삼각형을 다가갑니다.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면 뭐 생각해야 됩니까? 네, 코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의 제곱은 5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는 거고 요거 계산하면 2, 50, 10 곱하기 4, 4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겠네. 그 다음 이건 41이 될 것이고 얘가 이렇게 넘어간다면 마이너스 8이다. 천천히 하십시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만 딱 놔두고 그러면 이제는 이 삼각비는 찾게 됐다. 그렇죠?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찾으려면 요 변과 요 변의 길이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주어줬나? 요 힌트 간 게 있네요. 여기를 A라고 한다면 CD의 길이는 2A로 설정하십시오. 가 되겠네. 아이 그러면 끝났다. 뭐 어떻게 합니까? 요거와 요거가 한 문자로 표현이 됐고 이 각에 대해서 삼각비 아는 상태 그 다음 그 대각의 크기를 알고 있는 상태 맞지? 대변의 크기, 대변의 길이요. 미안. 이거 알고 있는 상태.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할 건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은 쓰이지 않겠네요. 왜 저번에 반지름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를 찾겠습니다. 그럼 얘는 7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4a 제곱 빼기 2 곱하기 a 곱하기 2a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니까 이 자리에는 5분의 1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49는 5a 제곱 빼기 5분의 4a 제곱 얘는 5분의 25a 제곱이니까 얘는 5분의 21a 제곱 바뀌는 거구나. 그러면 a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21분의 5를 곱해주면 a 제곱은 49 곱하기 21분의 5요. 그러면 7로 약분 이렇게 돼서 3분의 35 그게 a 제곱의 값이 됩니다. 그럼 a를 구하기 귀찮아요. 맞죠? 좀 더럽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A를 그냥 이용해서 이 삼각형, 우리 최종 목적인 삼각형 ACD 넓이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A 곱하기 사인 파이 빼기 세타. 그럼 요는 사인 세타. 이것만 찾아주면 우리는 넓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럼 우리는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삼각비를 찾아라라고 하면 다시 시작. 그래서 여기는 직각삼각형을 다시 그려놓고 세타는 제2사분면의 각이겠죠? 코사인이 음소됐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5, 여기는 1, 피타고라스, 루트 24, 즉 2루트 6이요. 그러면 여기 사인 세타 값은 5분의 2 루트 6으로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a제곱 곱하기 5분의 2 루트 6이 되는 거니까 a제곱 자리에 요걸 대입해주면 문제는 끝이 날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약분 잘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4 루트 6이요. 그러면 P분의 Q 값 찾았지. 기하 분수인 것만 확인해주면 실수 없이 답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번도 바로 봅시다 그냥. 자 이거는 2차 함수가 줬습니다. 그러면 딱 드는 생각. 이 뭐게? 축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도형은 등변 사다리꼴이겠지? 그걸 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A와 B 대칭, 이 선에 대한 대칭, O와 C도 당연히 이 선에 대한 대칭. 그래서 요 길이 같을 거고, 요 길이 여기 같을 거고, 이것도 대칭이 되는 거니까 등변 사다리꼴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다. 됐지?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자, y는 a랑 만나는 점이 a, b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x축과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은 c라고 또 얘기했고, 그러면 그림을 그냥 믿어라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각형 넓이를 이제 식으로 설정했을 때 그놈의 최대값 한번 찾아볼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마도 이 사각형 넓이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일단 합니다. a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일단 여기 원점의 좌표는 0,0 뭐 그렇다 치고 요거는 C의 좌표는 이 함수의 X절편이니까 Y에 0을 대입하죠. 그럼 얘는 2,0이다라는 사실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A와 B의 좌표를 찾으려면 요 함수와 이 상수함수의 교점을 찾을 건데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는 A로 설정이 될 것이고 X제곱 빼기 2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X 값을 지금 바로 찾을 수 없네요. 맞지? 뭐 한다고 친다면 근의 공식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근의 공식은 조금만 나중에 쓰는 걸로 합시다. 모르겠다. 뭐 근의 공식 써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의 근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됐나? 여기 한 개를 알파라고 하자. 여기 근을 알파라고 하자고. 그러면 여기 근은 뭐겠어? 1 빼기 알파, 2 빼기 알파 아니겠나? 왜? 대칭성을 이용한 거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를 알파, 이 길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 길이도 알파니까 근데 좌표로 말하면 이 2라는 값에서 이 알파를 뺀 거, 2 빼기 알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의 근을 알파라고 설정을 하고 여기 좌표를 알파랑 2 빼기 알파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넓이를 표현할 수 있죠. 사다리꼴 넓이 공식 2분의 1 곱하기 이 윗변은 선생님 뭐로 설정한 거야? 윗변은 여기에서 요거 뺀 거 2 빼기 2 알파로 설정한 거고 아랫변은 2로 설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A로 설정이 되는 것이겠죠. 됐나요? 그럼 얘는 A 곱하기 이거 이렇게 약분시켜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각형 넓이를 이 문자로 표현했는데 선생님은 A로 표현하고 싶어. 근데 알파를 일단 표현은 해봤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죠? 그러면 근의 공식 써야 됩니다. 자, X는 이거는 근을 이 방정식의 근을 어찌 보면 알파랑 2 빼기 알파로 설정한 거거든요. 분명 요 작은 근을 알파로 한 거 맞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썼을 때 X는 1 풀마 루트 1 빼기 A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맞나? 근데 그 중에서 작은 거 알파라는 것은 1 빼기 루트 1 빼기 A로 설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 설정한 걸 여기다 대입만 해준다면 문자 A라는 문자 하나로 통일되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A 요렇게 괄호 쳐서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A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빼기 A 플러스 2 그럼 넓이는 A에다가 루트 1 빼기 A 플러스 1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 어머,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적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문제로 설정이 됐지만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최대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얘는 그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한 문자로 한 문자 놔두기 위해서 최종 우리가 처음 설정한 거는 A로 통일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 근데 그게 불가능했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알파로 통일해 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자. 우리 이 A와 알파의 관계식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보면 알파 빼기 1은 마이너스 1 빼기 A가 됩니다. 그럼 양변을 제곱했을 때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플러스 1은 1 빼기 A로 그리고 A라는 것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요렇게 설정이 됩니다. 사실 선생님이 처음에 알파를 A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풀이 됐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보면 알파 제곱 빼기 2 알파 플러스 A는 0이고 A라는 것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냥 여기 막혔을 때 실제로 이 부분에서 딱 막혔을 때 다시 한번 대처하는 걸 보여준 것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이젠 a 대신에 알파를 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빼내고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한번 빼내볼까?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그 다음에 알파 빼기 2 그리고 얘를 묶어볼까 알파로. 그럼 알파에다가 알파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설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는 A로 통일했을 때보다는 문자가 조금 쉬워졌어요. 식이 조금 쉬워졌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우리는 이 함수의 넓이를 한 문제로 통일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처음에 왜 A로 통일하고 싶었니? A의 범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A로 설정하기 좀 껄끄럽게 됐고 알파로 통일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그놈의 범위를 찾으려고 줄라노락 하셔야죠. 근데 이거 알파의 범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가 알파라는 값은 무조건 0보다는 클 것이고 그 다음 이 축 x는 1보다는 작아야 A라는 점이 설정이 됩니다. 즉 A의 X좌표 알파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알파도 물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겠죠? 정확하게 해야겠죠? A의 범위가 0과 1 사이다라는 말은 지금 이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요 값이 1이거든. 그러면 이 1보다 당연히 1보다 A가 작아줘야 근이 A와 B 서로 두 개 다른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0보다 커져야 그게 또 A와 B가 생긴다는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의 값이 0과 1 사이다라는 건 당연했고 그에 따라서 알파도 의심 없이 0과 1 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끝이 났어요. 우리는 이제 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면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치로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0과 2가 절편인 x축과 만나게 되는 곳이 된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알파축입니다. 알파가 변수 취급을 당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맞지? 그럼 이거 극대값 한번 찾아볼까? 극대값 x좌표 한번 찾아볼까? 우리 이거 이용하자. 이 정도는 또 알아줘. 여기 비율관계 1대 2라는 거. 이 비율관계 1대 2라는 거. 그럼 이 실제 전체 길이가 2니까 그걸 3등분하면 3분의 2. 그럼 여기 값은 3분의 2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0부터 1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럼 이 부분만 딱 바라봤을 때 최대값 보이지? 알파에 뭐 넣었을 때 최대다? 3분의 2요. 그럼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최종적으로는 27분의 32가 답이 되겠습니다. 쌤 너무 돌아왔다. 그치? 선생님보다 조금 더 많이 깔끔하게 정리해줘. 자, 그러면 여기 S 값을 찾아놓고 이게 S 값을 찾아놓고 거기다 27배를 했으니까 최종 답은 32가 되겠습니다. 됐죠?